18년 전 아역으로 데뷔했던 배우입니다. CF나 드라마에서 얻은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일이 끊어지더라고요. 연예계를 권했던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니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32. 그동안 방황도 시련도 많았지만 배우의 꿈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어머니를 위해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직접 만나 네, 보시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네요. 많은 분들이 네. 알아보시고 또 네. 뭐 처음 본 느낌이어도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노형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기 그 똑바로 살아라의 그 노주현 선배님 아드님으로 나왔던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최근에는 그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도 했었어요. 거기서 맞습니다. 맞죠? 예. 거기서 막내 스태프 역할을 해서 네. 많이 보였었는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게. 아니 그럼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듯한데 사연은 지금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역 이미지를 벗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공백기를 갖자. 그리고 저는 대학도 진학을 했으니 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대학 다니면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전 자신감이 되게 있었어요. 아하. 그곳은 내가 당연히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전 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세상의 뜻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과정에 또 아주 사건들이 또 몇 개 있었다면서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어. 그리고서 그 다음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어휴. 아이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더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일은 안 되지, 어머니는 또 아프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감정 자체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두렵고 예. 또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다 보니 계속 숨기만 했어요. 예상한 것만큼 썩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예, 사실 어머니가 좀 병환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휴.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는 이제 또 다치시고 그 전에는 또 다른 병으로 또 입원을 하셨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좀 많이 이제 몸이 이제 지치셔서 약에 지치셔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힘이 빠지셨는데 예. 네. 요즘에는 그냥 묵묵히 그냥 지켜봐 주시고 제가 집을 나가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럼 뭔가 집에 일을 하러 있으면 가면 불안하지. 노영욱 씨처럼 정말 잘 활동하던 그런 연예인이 어느 순간 조금씩 이렇게 출연 횟수가 적어지고 점점 잊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순돌이, 또 미다리 다 아시죠?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지금도 간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이런 많은 빛을 못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 못 하는데 순돌이라고 하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꺼내다 보면은 그 이미지가 또 더 쉬워지는 그렇죠. 거죠. 단편적인 기억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의 이미지를 깨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저 형욱 씨 그 아역 연기자 시절에도 쉽진 않았죠. 상당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일하는 게. 일단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컸어요, 사실. 출발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끝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엄청 그렇죠. 기다리죠 중간에. 네, 기다리기도 중간에 이제 씬이 비면 이제 중간에 엄청 기다리고 또 계속 기다리다가 보면 해도 지고 12시도 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일상이었던 게 가장 힘들었죠. 저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시키는 게 맞나? 언제 시켜야 되지?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 프로그램을 제가 애들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떤 나쁜 게요? 부모님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어. 애들 하기 싫어 얘네들. 근데 얘네들 졸려요. 밤 12시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 애들 졸고 있는데 그거를
때리고 꼬집어가면서 시키는 거야. 잠이 옥시해가 드는 걸 보면 감독이 얘를 아웃시킬까봐 다음 아이고. 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럴까봐 애를 우는 애를 막 때려가지고 졸려서 징징거려. 몇 살짜리를 막 6살, 7살짜리들을. 근데 어떤 애들은 좋아서 해요. 근데 그 부모들은 나 죽겠네. 너 다음 주에 안 오면 안 되겠니? 엄마는 다음 주에 할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졸고 있는 애들은 오기 싫은데 엄마 손에 끌려오는 거죠. 만들라고 엄마가. 전 그건 아니라고. 몇 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한테 정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아이가 행복해 하는지를 먼저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훈이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그 연습생이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완전히 그 증발돼 버렸습니다. 증발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학교 공부하고도 담쌓게 되고 친구 관계도 끝장나게 되고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 오로지 연습생 그렇죠. 생활밖에 없는 거라 이 그 말씀이죠. 연습생이 되면 그 연습하는 그 레슨이 말이죠. 일주일에 보통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됩니다. 그걸 아유. 하면서 공부를 병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실 그 동훈이가 연습생을 시작했을 때 그때 중1이었거든요. 그때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 연습생 막내가? 예, 예. 그 친구가 이번에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 그래서 트와이스라고 네, 하는 트와이스. 네네. 그 그룹의 이제 멤버로 나오게 됐는데 아하. 그러니까 얘가 꼭 10년 만에 예,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이제 데뷔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떴으니까 정말 다행스럽죠. 근데 중간에 사라진다라든지 꿈을 이루지 못한다라든지 했을 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발된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런 정도에 출발하는 것이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형욱 씨 같은 경우는 여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겪었어요 보니까. 그러고 네. 나서 사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야, 저 친구는 한 2, 3년 안에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찍 시작한 게 어린 시절에 사회성도 적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안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 정말 내면적인 연기가 아주 훌륭한 연기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떻게 돼서 좋을까요라는 거는 그런 정답은 아예 없죠. 네. 일단 그 지금 얘기들 종합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 언제부터 연예인에 시작시켜야 될까요에 대한 정답은 없는 걸로. 노영욱 씨께는 요 질문이 아마 이 부모님들에게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역 연기자를 하고 싶습니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되게 질문인데 네. 딱 그 1차예요. 1차이면 1차이. 네. 예. 저는 시키지 않을 거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정말 이 세상은 넓고 다양한 게 너무 많아요. 성장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제가 더 관심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세요. 어떤 걸? 너는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니?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이니? 라고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second, a minute, an hour, a day goes by. 우리 저 황인선 양이 할 얘기 참 많을 것 같아. 지금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시겠지만 서른에 그죠? 서른에 데뷔를 가수로 데뷔를 한 겁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 옆을 지키고 계셨던 또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지. 어때요? 그 따님이 참 서른에 이제 가수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언제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네. 자꾸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늦게 이제 들어와요. 공연 무용 쪽을 하다 보니까 공연 때문에 좀 늦게 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용학도였어요? 예예. 음흠. 동아 콩쿨 무용에서 은상을 받았었어요. 어머나. 네. 어머. 근데 딸이 갑자기 뭐 무용 아니고 가수 하겠다 그랬을 때 가족들 엄마 마음 어땠어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돌아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려거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설득을 좀 해봤어요, 아빠랑. 네.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확고하더라고요. 엄마
의논할 게 있어 그러면서 오디션을 보고 다녔더라고요. 혼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와서 어떤 그 걸그룹의 4명 중에서 1명 모자라는 부분에 끼어 들어갔더라고요. 끼어 들어갔어요? 예. 결국? 제가 이제 어떻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그 음악 감독님이 남는 자리가 있는데 너가 노래 좀 하니까 들어와서 해라 했는데 그게 3년이 지연이 됐어요. 예. 네, 지연이 됐어요. 데뷔를 못하고 3년 정도 지연이 됐다가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스마일즈라는 그룹으로 다시 이제 28에 데뷔를 했어요. 그때 너무 많아서 2살을 깎았어요. 26으로. 아하, 그때. 근데 어떻게 또 기회가 됐어요. 깎기도 나 됐다 네. 드디어 이제 할 수 네, 있다라는 네. 어떤 그런 게 됐는데 또 이게 안 됐어요. 잘 저런. 안 돼가지고 네. 중간에 혹시, 이렇게 안 되는데, 무용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했죠. 왜냐면 돈을 못 버니까. 네, 왜냐면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제가. 그래요? 뭐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이 무용 콩쿠르 상을 받으면 예. 일단 좋은 게 많이 이렇게 애들의 섭외가 들어와요. 레슨? 레슨. 아, 예. 레슨. 그러니까 레슨 같은 거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확 떨어지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져서 알바도 가끔 같이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 인선 씨는 어떻게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용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가수 공연을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딱 받았던 게 제가 동화 콩쿠르 상도 받고 네. 막 뭐 이제 인지도도 얻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무대를 쓰고 싶은데 이게 되질 않더라고요. 무용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인선 씨는 정말 이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꿈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통 어떠냐면 가수로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면요. 가수가 작가도 되고 뮤지컬 배우도 되고 직업이 갑자기 4-5개로 확 분화되는 시점이 와요.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서 운도 좋았어요. 운도. 중간에 스마일즈라는 거 했을 때 그 전에 그만뒀으면 101에서 전화 안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프로그램상 우리는 방송 오래 해서 알잖아요. 네. 특이하거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자가 되고 굉장히 붐업시킬 네, 수 있는 맞아요, 여인을 맞아요. 만드는 예, 거거든. 예.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몇 년, 3, 4년을 버티지 않고 있었으면 없어졌으니까 그 PD가 알 턱이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운이에요. 운이야. 네. 그리고 운도 황인선 씨 맞아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정말 많은데요.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캐릭터가 잡혀야 맞아. 돼요. 근데 본인은 이번에 캐릭터를 잡았어요. 이모 캐릭터가 완전히 뭐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성공한 거예요. 축하드려요. 혹시 이렇게 좀 늦은 나이인데도 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하려는 아이를 둔 부모님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네네. 인선이를 통해서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꿈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는 항상 그 자식을 이렇게 소유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고 있는 거를 지켜봐 주세요. 성인이 됐다면. 그러면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늠해 줄 수는 있어도 절대 끌고 가지는 마시고요. 그냥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를 많이 해줌으로써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 예. 좋네요. 아우, 인선 씨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든든하시겠어요.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든든한 엄마가 있네요. 네. 우리 저 황인선 양 정말 이 시각에도 참 그 수많은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수 있는 젊은 그런 사람들. 네, 저는 지금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화려한 연예인은 화려한 것만 보지 마시고 뒤편에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실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면은 끝까지 끈기 있게 가져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끈기. 네, 네. 끈기를 가지고 대면에 이게 이 연예인이란 직업이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없애려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고 또 부모님한테도 그런 믿음을 또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전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전 그런 입장이에요. 내비게이션이 그냥 되라. 내비게이션은 차를 몰진 않아요. 나 가고 싶어 그러면 길만 안내해 주죠. 돌아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또 알려주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또 알려줘요. 그냥 방향이 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차를 모는 건 걔 인생은 걔예요. 하지만 내가 내비게이션만 돼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공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하면 얼마나 멋진 부모님입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m not a bird.
things I wish I didn't do, but I continue learning. 이 땅의 모든 꿈을 가진 그 자식들을 응원하며 예. 또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네, 감사드리죠. 오늘 정말.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달픈 중년의 인생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인생 이야기 바람 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